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알고리즘에 관련해서 시간 복잡도에 관련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. 먼저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고,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 정의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고, 알고리즘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, 이거는 오메가, 세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. 그리고 경우에 따라 알고리즘 효율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, 그런 경우는 어떻게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지 최악, 평균, 최선 알고리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알고리즘이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해진 일련의 절차입니다. 결국에는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를 말하는 게 결국엔 알고리즘이고, 이 좋은 알고리즘은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잘 푸는 것이 좋은 알고리즘이겠죠. 예를 들어서 1부터 n까지 합을 구하라는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. 그럼 그 자바스크립트 작성해 볼 때 어, n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배열이 있을 때 n은 결국엔 배열의 길이겠죠. 그러면은 i를 0부터 배열의 끝까지 n까지 하나씩 더해가면서 그 수를 합할 겁니다. 만약에 n이 10이라고 하면은 더하기 횟수는 10번이 될 거고, 99라고 하면 99번 더해야 될 거고, 주어진 수와 똑같이 더하게 될 겁니다. 결국에는 이 함수에서 더하기라는 연산의 행동은 총 n번 실행이 될 겁니다. 만약에 다른 예시에서 우리가 흔히 작성하는 코드 중에 이런 형태의 코드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. 보면 포문 안에 또 포문이 있고, 뭐 그걸 지나서 또다시 포문에 등장하는 이런 반복문이 여러 개 들어가 있는 함수들이 있을 텐데, 여기서는 포문 안에 포문이 있으니까 n번에 대해서 하게 되면 여기 n이 잘못 나왔네요. 그 n번 하는 것을 또 n번 해야 되니까 총 n 곱하기 n의 횟수가 될 겁니다. 그리고 아래에 있는 포문은 하나의 포문이니까 결국 이것도 n번 돌리게 되는 연산일 겁니다. 그러면은 이 함수의 전체 과정은 어, 들어오는 숫자 n에 대해서 n의 제곱 더하기 n번에 비례해서 걸린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잠깐 봐야 할 게, 이런 식이 있다고 할 때, n 제곱이 있고 n이 있을 때, 숫자가 크면 커질수록 n 제곱에 비해서 n이나 그 아래 상수는 되게 의미가 없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숫자가 더 크면 커질수록 얘네들은 무시할 수 있는 수가 되겠죠. 결국에는 숫자가 커질수록 낮은 차수는 별 볼 일이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. 다시 돌아와서 아까의 이 함수가 n제곱 플러스 n이라고 했는데, 결국에는 n이 엄청 커질수록 n제곱에만 비례하는 형태가 가까워질 겁니다. 결국 알고리즘은 그 함수에 n이 어떤 게 얼마나 크게 들어왔냐, 즉 입력 크기가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지고, 그 다음에 그 함수의 연산에 대해서 비례할 것입니다. 결국에는 이 알고리즘이 얼마나 좋은 알고리즘인지 알기 위해서는 얼마나 걸리는지를 나타내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, 이것을. 그래서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라는 시간 복잡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. 그럼 시간 복잡도는 어떻게 표현할까요? 우리가 이것을 단위나 정해진 규칙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표현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할 수 있을까요? 거기서 쓰이는 용어들이 빅 O, 빅 세타, 빅 오메가입니다. 처음 보는 단어나 용어일 수 있어서 되게 난해할 수 있는데, 어,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면, 빅 O는 그냥 최대, 빅 세타는 최소, 빅 오메가는 최소, 빅 세타는 그 둘 다를 만족하는 것이라고 일단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빅 O의 정의는 화면에 보는 바와 같습니다.
주어진 함수 fn에 대해서 n 이상의 모든 n이 gn은 c 곱하기 fn보다 작거나 같은 이 식이 성립하는 c와 n이 존재하는 gn의 집합. 단 c는 양의 실수여야 하고 n은 의미 아닌 정수여야 합니다.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? 저도 맨 처음에 이거 읽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진짜 한참을 봤습니다. 일단은 정의는 그렇다 치고 실제 예로 하나씩 대입해보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나의 함수가 알고리즘이 시간 복잡도가 5n 제곱이라고 할 때 이것이 빅 5 n 제곱의 빅 5에 포함이 되는가를 알아보고 싶습니다. 일단 정의상으로 따지면 fx는 5n 안에 있는 fx가 될 것이고 내 함수가 이 gn의 집합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. 그럼 gn은 내 함수의 알고리즘인 5n 제곱이 되겠죠. 이때 이 식이 성립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. 이 식이 성립하려면 gn은 여기 오고 c 곱하기 fn은 이쪽 식이 있습니다. 이 식이 이 식이 성립하는 c와 n이 이 식을 성립하도록 존재해야 합니다. 근데 c는 양의 실수라 했고 n은 의미한 정수라고 했습니다. 여기서 c는 5일 때 n은 0 이상부터 이 등호가 성립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쭉 만족하기 때문에 이 식이 성립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. 다른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. 그럼 3n은 빅 5 n 제곱에 포함될까요? 아까 마찬가지로 fn과 gn을 적어놓고 식을 정리했을 때 c는 1일 때 n은 3 이상부터 성립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결국에는 3n도 빅 5 n 제곱에 포함이 됩니다. 지금 기준을 계속 n 제곱으로 잡고 가고 있는데 n 제곱이 5n 제곱이랑 아까 봤었던 3n은 빅 5n 제곱에 포함이 됐습니다. 그럼 이번에 세제곱은 어떻게 될까요? 아까 마찬가지로 fn과 fx fn인데 x로 되어 있는, 아무튼 정리를 하고 n이 지금 의미하는 정수니까 이걸 양쪽을 n 제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 그러면은 결국에는 숫자 다 버리고 n은 c보다 작다고 나올 텐데, 결국에는 이 경우에는 n이 2이고 c가 1일 때 전제와 모순이 돼서 결국에는 충돌을 하게 됩니다. 결국에는 이 식이 성립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. 정리하면 빅 5는 직관적으로 이야기해서 이 알고리즘의 상한선이 어딜까를 나타내는 겁니다. 이 알고리즘이 걸리는 시간 n에 대한 식이 상한선이 어디인지를 나타내는 겁니다. 상한선이 어디인지 안다는 것은 어떻게 해도 이 상한선보다는 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풀어서 하면 3n 제곱 같은 경우에는 내 알고리즘의 식이 3n 제곱에 비례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n 제곱, n 세제곱에 빅 5를 입힌 것과 어떻게 관계를 가지는지 알아보면 n 제곱과 n 세제곱은 가능한데 n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 이거 아까 봤던 설명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죠. 결국에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어떤 알고리즘이 3n 제곱만큼 복잡하더라도 빅 5 n 세제곱, 빅 5 n 제곱에 포함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n 세제곱이나 n 제곱꼴보다 복잡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빅 5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즉 내 알고리즘의 최대 복잡한 게 이 복잡도가 다른 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보다는 작다.
이것보다 작다는 것은 최대가 어딘지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. 이것도 그냥 인터넷에서 그려온 이미지인데, 지금 이 파란 선이 아까 앞에 봤었던 이 빅 O에 들어가는 함수입니다. 지금 x0를 기점으로 여기 4점 어딘가 되겠죠? 여기를 기준으로 이 fx 함수는 기준 함수보다, 앞에 봤었던 이 기준 함수보다 작아서 넘어갈 수 없습니다. 그러니까 즉 이 함수에 무조건적으로 작은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죠. 이것을 결국에는 아까 설명처럼 풀어서 보면 이 꼴보다 복잡하진 않다, 이것보단 크지 않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. 그래서 fx는 이 함수에 대해서 빅 O에 대해 포함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. 잠깐 빅 O에 대한 그래프들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. 대부분의 알고리즘은 빅 O를 했을 때, 찾았을 때 로그 n, n 로그 n 또는 n의 제곱, 그리고 지수 형태, 팩토리얼 형태를 띠는 것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, 지금 그래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함수가 n의 제곱이나 지수꼴이나 이 이상으로 가면 알고리즘에 대입하는 수에 비해 연산이 많아지기 때문에, 복잡해지기 때문에 좋은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어떤 한 문제를 풀 때 알고리즘을 더 좋게 꺼내기 위해서, 찾아내기 위해서 그것을 증명하고 찾아봤을 때 n 로그 n보다 더 작은, 이 기울기가 더 작은 함수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. 그럼 이제 빅 오메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빅 오메가는 아까 봤던 빅 O의 정의에 대해서 이 부등호만 다릅니다. 아까 부등호가 빅 O는 이쪽 방향을 보고, 그러니까 즉 fn이 더 크거나 같은 형태를 얘기했는데, 이번에는 작거나 같은 형태를 이야기합니다. 즉 빅 O와 빅 오메가를 비교해보면 빅 O는 아까 내 함수보다, 내 알고리즘보다 복잡도가 더 높은 함수를 찾았습니다. 즉 상한선이 어딘지를 찾았던 건데, 빅 오메가는 그와랑 반대로 내 알고리즘의 복잡도보다 낮은 함수들, 그 하한선이 어디인지를 찾는 겁니다. 어떻게 해도 이 함수의 복잡도보다는 내 함수가 더 크다, 더 복잡하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. 이번에도 똑같이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. 내 알고리즘의 복잡도가 5n 제곱일 때 이것은 n 제곱의 오메가에 포함이 될까요? 이거 x가 아니고 n이고, fn에 아까처럼 n 제곱을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gn에 5n 제곱을 대입을 했습니다. 그러면 이 부등식을 가지고 정리를 하면 5n 제곱은 c 곱하기 n 제곱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. c가 1일 때 n 0 이상부터 선입하고 이것은 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다음 예시로 3n일 경우에는 정리할 경우 모순이 생겨서 포함되지 않습니다. 지금 n일 때, n의 1승일 때 n의 2승이 포함이 되지 않는 거죠, 지금 오메가가. 다음 예시로 2n 세제곱일 경우에는 n은 1, c는 1부터 이 식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. 즉 2n 세제곱은 n 제곱의 오메가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빅 O와 같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내 알고리즘의 복잡도가 3n 제곱이라고 할 때 각각의 n 제곱, n 세제곱의 오메가에 포함이 되는가? 아까 봤던 예시와 마찬가지로 n 세제곱은 포함되지 않고 n 제곱과 n은 포함됩니다. 이 말은 어떤 알고리즘이, 즉 여기서는 내 이 알고리즘이 3n 제곱만큼 복잡하더라도 그것은
n이나 n제곱 형태의 꼴보다는 더 복잡하다. 더. 그러니까 최소 이것보다는 오래 걸린다라는 얘기가 됩니다. 그래서 복잡도의 최소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시간 복잡도는 빅5, 빅세타, 빅오메가를 썼을 때 빅5는 이것보다는 덜 걸려요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, 빅오메가는 이것보다는 더 걸려요, 빠르면 이 정도 선에서 끝날 수 있어요 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빅세타는 이 빅5와 빅오메가를 둘 다 만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. 결국에는 그것을 풀어서 얘기하면은 그 알고리즘 복잡도의 차수와 마찬가지입니다.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빅5를 사용을 합니다. 왜냐하면 그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기 위함인데, 결국에는 그게 수가 아무리 커져도 그 같은 결의 같은 시간만큼의 그걸 걸리기를 파악을 할 수 원하겠죠. 아까 봤었던 1부터 n까지 다 더하는 함수를 봤을 때 이 전부 더하는 배열 전부 더하는 것 시간 복잡도는 빅5의 n이 될 겁니다. 즉 아까 여기서는 n에 비례한다고 했는데 n에 비례하는 걸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, 근데 그것을 빅5로 표현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. 이렇게 연산에 대해서 빅5를 대입을 해가지고 얼마나 걸리는지 시간 복잡도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습니다. 하지만 경우에 따라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? 얘는 지금 정해진 걸 다 수행하면 끝이 나지만, 예를 들어서 별에서 숫자 찾는 경우는 찾다가 그 수에 해당하는 걸 찾으면 그 알고리즘은 끝날 겁니다. 그럼 뒤에 있는 거 실행 안 할 텐데, 이렇게 중간중간 하고 끊겨서 매회 경우가 다른 경우가 나온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냐.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. 정렬대 배열에서 숫자를 찾기. 1부터 쭉 9,999까지 있는 배열에서 주어지는 숫자를 찾는 알고리즘을 만들려고 합시다. 그럼 앞에서부터 무식하게 찾으려도 찾을 수 있습니다. 그럼 이 알고리즘은 얼마나 걸릴까요? 만약에 100을 찾으려 했을 때 1 아니고 2 아니고 3 아니고 쭉쭉 해가지고 99 아니고 100, 맞다 하고 100번째 그걸 찾을 겁니다. 결국 얼마나 걸릴지를 생각을 해보면, 찾아야 하는 숫자가 1이라면 한 번만에 찾을 것이고, 찾아야 하는 숫자가 그 끝에 있는 숫자라면 그 모든 배열에 있는 수를 다 점검해보고 찾을 겁니다. 운 좋을 때랑 운이 나쁠 때랑 편차가 너무 커서 이것을 n에 어떻게 비례한다고 표현하기가 애매합니다. 딱 한 가지 정리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. 그래서 최악, 평균, 최선에 대한 시간 복잡도로 나누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먼저 최악의 시간 복잡도부터 보겠습니다. 아까의 배열에서 숫자 찾는 것을 그대로 갖고 와서 보면 최악의 경우는 끝에 있는 숫자죠. n번 비교해서 찾아야 됩니다. 그러면 최악의 경우의 시간 복잡도는 빅5 n이 될 겁니다. 그럼 최선의 경우는 첫 번째 있는 숫자죠. 한 번만 비교하면 됩니다. 운이 좋죠. 이럴 때 한 번, 딱 모든 n이 몇이 주어지는 간에 한 번만 찾으면 되니까 빅5의 1로 딱 지정이 될 겁니다. 평균의 경우 여기선 절반 정도까지 찾는다고 되어 있는데 1부터 n까지 2부터 n-1까지 다 평균을 내서 보면은 결국에는 그 중앙에 수렴을 할 겁니다. 그러면은 n을 2로 나누는 값이 될 거고, 빅5의 2n은 결국에는 빅5의 n과 같습니다. 이 이유는 아까 정리해서 봤을 때 빅5
이 fn은 주어지더라도 앞에 있는 상수가 몇이든 간에 상관없습니다. 어차피 이거는 변경할 수 있으니까요. 결국에는 여기에 2분의 n이 들어가나 n이 들어가나 그 함수는 이 상수가 곱해지는 값에 따라서 그것을 증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보면 빅5의 2분의 n은 빅5의 n과 같은 값이 됩니다. 잠시만요. 그리고 정리하면 최악의 시간 복잡도는 비고 n이 될 거고 평균도 마찬가지고 최선은 비고 1이 될 겁니다. 근데 사실 최선의 시간 복잡도는 여기서는 의미가 없죠. 결국에는 아까 그 알고리즘에 시간 복잡도가 몇이냐고 물어봤을 때 최악과 평균이 같기 때문에 비고 n이라고 통합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고 최악 평균 시간 복잡도가 항상 같은 건 아닙니다. 예를 들어서 큐킥 정렬 같은 경우에는 평균의 경우 n 로그 n의 형태를 띠게 되고 최악은 n 제곱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. 정리해서 사실 알고리즘을 몇 개 갖고 와가지고 그거를 증명하면서 좀 해설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빅 5 오메가 세타만 가지고도 시간이 좀 많이 길어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리하면 알고리즘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야 이거 효율적인 알고리즘인지 말할 수 있을 겁니다. 그것을 얼마나 걸리는지 표현하는 방법이 빅 5, 빅 오메가, 빅 세타로 표현할 수 있다. 그리고 특정 알고리즘의 경우 매회 일어나는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최악, 평균, 최선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다. 라는 이해가 되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